저 지브리 필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지브리 골수 팬으로서 소식 발언입니다. 아마 네, 미야자키 선생님도 방향을 잃은 밤 이야기를 켭니다. 난 오늘 밤도 막막해서 저는 호스트를 맡은 김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그리시는 유화 작가 허채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따로 해드리긴 했지만은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화 작가 허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캔버스의 유성 물감으로 작품을 주로 그리고 있고요. 주로 신화나 종교적인 주제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해석을 담아서 작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른 소재로도 뻗어가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네. 되게 많은 소재 중에서 이 신화와 종교라는 소재가 가진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떤 종교를 믿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종교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매력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정리하고 시작하자면 신화와 종교는 되게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신보다 인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일단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국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신화나 종교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매력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맞아요. 원래 채은님의 전공이 순수 미술이 아니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쩌다가 혹시 붓을 들게 되셨나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학원에 처음 다녔을 때 딱 1학년 되었을 때요. 갈수록 이게 내가 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한 투자는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였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는 안 돼.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을 지금에서야 자각하고 이제야 탐색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탐색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보였어요. 근데 또 미술이었어요. 미술을 시작하게 되면서 좀 나아졌어요. 네. 그때 어찌 보면 좀 숨구멍을 찾으셨던 거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당연히 순수 미술 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두 대학이 붙은 거예요. 이제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그리고 한 개는 서양학과, 회화과, 진짜 순수 미술 공부하는 곳인 거예요. 고민이 되죠, 당연히.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주변 어른들이 다 니는 사범대 가야 된다. 미술에서 돈 벌어먹고 살기 쉽지 않고 돈 못 버는 회화과를 버리고 이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네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교사를 하면서 교사는 퇴근도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서 그림 잘 그릴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작가 생활도 금전적인 여유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 너는 반드시 교원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때는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말이 일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말하면은 저는 일단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말 어른들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뭐예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미술은 너무 좋은데 교육은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공교육은. 근데 미술 교육과인데 네, 맞아요. 미술 관련 과목은 거의 다 성적이 좋고 교육 관련 과목은 성적이 다 안 좋습니다. 이게 사람이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거는 억지로 너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사범대를 졸업하고 그쪽 길로 계속 갔다면은
네. 지금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제가 졸업 이후 임용의 길 그리고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이거를 선택하기까지 고민과 많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임용과 교사의 길을 선택하고자 했다면은 방황과 고민의 기간이 그냥 좀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그 길을 저는 억지로라도 밀고 나가려고 처음에는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지 같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세상에 정말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이유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나중에 회한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있죠. 현실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랑 없는 결혼 같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로도 실제로도 저는 그런 결혼은 못하겠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 맞지 않는 길을 억지로 가는 것과 유사하다. 네. 그렇게 선택을 하셨죠. 작가로서의 삶을. 네. 이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실감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시회를 할 때죠. 전시회를 그러니까 할 때. 학교 외에 전시회를 할 때요. 네.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과제전이나 졸업전이나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작품을 출품해서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단체전을 나가거나 아니면 개인전을 개인적으로 주최하거나 그럴 때 확실히 이게 작가가 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교원대를 나온 사람들도 다른 미대를 졸업한 사람들 모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과제전, 졸업전은 다 했거든요, 이미. 네. 그렇지만 그 전시를 한다고 해서 작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내가 다른 활동도 했구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거 말고도 그럴 때 작가가 되었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첫 전시를 열던 딱 그 날이 생각이 나시나요? 나죠. 학교 바깥에서. 네. 저희 여기 지금 부산이잖아요. 네. 제 첫 개인전도 부산이었으니까. 어. 부산에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그 전시장이 한 전시장을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작품을 다 채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림 수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작품 배치, 홍보 포스터 디자인,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갤러리와의 그런 소통, 그런 것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다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졸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 몇 달 동안 빡세게 작품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또 부산으로 실어 날라서 또 막 배치를 하고 전시를 하고. 뭐 실어 나를 때 뭐 용달차도 불러야 될 거고, 네, 맞아요. 포장 어떻게 해야 될 네. 것이며 그런 저 것들이. 그때 용달차 이따만한 거, 그 기사님이 여기 운전석에 타시고 저 여기 옆에 타고 이렇게 갔어요. 부산까지 그렇게 내려오신 네, 거예요? 부산까지 그렇게 작품이랑 같이 갔어요. 와, 작품도 상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더 신경을 썼겠어요. 맞아요. 막 포장하고. 이쯤에서 혹시 본인의 최애 작품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애 작품이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졸업 때 했던 그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도 있는데. 저 파란 색깔 그림 네. 소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신화적인 주제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작품이에요. 저희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또 여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탄생한 작품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는 이제 릴리트랑 이브예요. 근데 릴리트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유대교 신화에서 나오는 최초의 여성이라고 해요. 너무나 독립적이고 신의 말도 듣지 않고 아담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리트를 대체할 이브를 또 만들죠. 그렇게 릴리트는 쫓겨나고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 이런 서사가 전해지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를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선악과가 상징하는 지혜와 사리분별력, 그걸 원하는 거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지 않은가? 릴리트가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살아왔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던 인물. 그리고 그런 릴리트가 저는 이브와 연대하고 싶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브는 릴리트처럼 살지 말고 얌전히 살아라고 만들어진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대체품, 취급되는 존재를 보고 저는 릴리트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서 타락시키기보다는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인물로서 연대하고 지혜와 사리분별력에 대한 욕망을 되게 긍정하고 공감해주는, 그렇게 해주는 인물로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때 사악한 뱀으로 묘사됐던 릴리트가 이브에게 선악과를 전해주고 이브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받는 그 형상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신화에서 오히려 가장 인간스러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럼 작품에서 혹시 저 파란색으로 돼 있는 사람이 릴리트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릴리트가 안고 있는 게 이브. 네. 이게 채은님의 최애 작품이 네, 지금까지는. 지금 채은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이라든지 작가님이라든지 꼽자면 너무 많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막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작가들에게서 화풍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교수님들에게서 그림에 대한 진실된 가르침을 얻고 이런저런 노래들을 작곡한 아티스트들에게서 또 영감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작품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네. 아까 화풍도 얘기하셨고 지브리풍의 그림이라든지 아, AI로 그림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많잖아요. 네. 혹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직접 그리시는 작가로서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 꽤 많은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자질적인 면에 있어서 AI는 절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AI는 인격 없어요, 일단. 그쵸. 인격이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아름다운 게 뭔지도 모르고 부드러운 게 뭔지도 모르고 차가운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 몰라요. AI는 그냥 섹시한 게 뭔지도 몰라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해가지고 그냥 그 키워드에 따라서 평균값을 제시한 것 뿐이잖아요.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면은 이거죠. 상업성의 면에서 AI가 지금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무단 도용해서 엄청 학습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화풍을 양산형으로 이제 베껴서 완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버튼만 클릭하면 이거 나오네? 하고 그냥 좋아하고 딸깍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작가들이 노력과 열정과 자신의 창의성을 넣어서 한 이 그림을 그냥 여기 기계에 넣어가지고 평균값 뽑아낸 것을 지금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무단도용은 사실 범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범죄들에 노출되는 작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저 지브리 필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물론 이거 쓰시는 분들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지브리 골수 팬으로서 그거 지브리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신 발언입니다. 그냥 그 사진 갖다 놓고 그 사진을 조금 평면적이고 조금 동글동글하고 조금 황색 빛이 돌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지브리가 되진 않아요. 미안하지만 저는 거기에 지브리를 붙이는 거가 그냥 마음에 안 들고요. 동글동글 황색빛 필터 아마 네, 미야자키 선생님도 지금 좀 꽤 속썩이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 태무산 지브리풍은 인정할 수 없다. 맞아요. 태무예요. 그냥 태무. 작품에 있어서 어떤 여성주의적인 시선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채은님의 이런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으신가요? 제가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게 된 게 대학교를 처음 들어오고 나서거든요. 관련된 서적들, 관련된 자료들을 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직도 있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이제 크게 받았죠. 한쪽에서의 관점이 이 사회에서 주류였다고 하면은 그게 주류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재에 대해서 당연하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히려 주류에서부터 배제된 시각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나의 개인적인 해석을 이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그 스탠다드한 그런 시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당연히 나쁜 건 아니죠. 작가로서 더 넓게 다양하게 의견을 내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채은님이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네. 느끼셨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짜릿하거나 뭐 행복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전시회 할 때죠. 전시회 할 때. 네, 다른 관람객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상주하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면서 소통도 하고 그럴 때가 확실히 기쁜 것 같았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네. 때려칠까? 네. 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으셨나요? 아예 많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잉여인간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잉여인간같이. 네. 네. 이게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럼 네 부모님도 다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너도 번듯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 이거 왜 하고 있어? 그럴 재능은 있는 거야? 주변에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임팩트를 받으면서 나 진짜 여기 쓸모없는 잉여인간인가? 나 사회에서 이제 쓸모가 뭐지? 자칭 예술가라면서 팔리지도 않는 그림 이렇게 그냥 걸어놓고 예술가 놀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이전의 화가들이 돈을 더 잘 벌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병행하시는 일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예 투잡했죠.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온라인 과외 같은 거 하다가 쿠팡을 조금 띄웠다가 진짜 단기 일용직이었으니까 뭔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어쩌다가 구해가지고 영어학원 강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둔 지 8개월?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꽤 최근이에요. 그 힘들었던 경험하면은 갤러리와의 협업 중에 소통 문제나 전시할 때는 그게 좀 힘들었죠. 그러면 혹시 지금의 채은님이 네. 그때 채은님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때 제가 녹음기를 못 켰거든요. 그래서 야! 녹음기 빨리 켜! 녹음기부터 켜. 하여튼 녹음기! 여러분 전시하시는 분들, 작가 하시는 분들 다 여러분 녹음기를 활용해야 될 일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 어디가 어딘지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네, 여러분 녹음기를 그냥 평소 사회생활 할 때도 많이 켜두고 계세요. 작가 아니더라도. 네. 네, 오늘은 유화 작가 허채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섭외할 때 되게 많이 긴장했는데 할수록 편하게 해주시고 또 재미있게 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자리 처음 와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다들 제 이야기 언제 이런 자리에서 또 들어주시겠어요. 저희도 앞으로 또 작가로서 성장해 나갈 채은님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또 인간 허채은님 팬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